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벽 4시인데 하늘이 번쩍번쩍 연속으로 번쩍거리면서 한바탕 시원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모두들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저는 그저 이 비가 빨리 그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비는 그쳤지만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갈 곳이 부족해서 길 위로 막 흘러내려와 가지고 진입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난 2박 3일간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비가 와서 태양광 전기도 부족한 이곳에서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먹고 자고 뒹굴뒹굴 하면서 잠시 멈춰 가지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또 개들하고만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람이가 강아지 젖을 물리고 있는데요. 개들은 젖을 떼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젖 떼는 시기는 강아지 앞니가 나오는 시기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강아지가 날카로운 이빨로 어미의 젖꼭지를 깨물거나 또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젖을 이렇게 꾹꾹 누르게 되면은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미개는 이 시기부터 젖 먹이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래도 계속 강아지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어미개가 강아지를 확 깨물어 버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미개가 젖꼭지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미개는 강아지가 더 이상 젖을 빨지 못하도록 겁을 주거나 매섭게 물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점점 젖을 떼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어미개 젖꼭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빨이나 발톱 때문에 막 온데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젖을 뗀다고 젖꼭지에 선약을 바른다거나 어미개한테 옷을 입힌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강제로 젖떼기를 해주지 않아도 어미개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묘한 시기에 다 알아서 젖을 뗍니다. 이제 가람이가 젖을 그만 물리네요. 이제 강아지들은 젖 먹는 횟수를 점점 줄여도 이제 고형 사료를 같이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미개와 3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있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요때 강아지들한테 이런 동배 형제들하고 같이 놀고 장난치고 하는 것이 사회성 발달과 신체적 어떤 그런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동배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같이 키우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자기네들끼리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주인하고 유대 형성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과도한 어떤 서열 다툼 때문에 애들이 공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배 형제 강아지들을 함께 키우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각 강아지들에게 개별적인 훈련과 이런 교육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만히 애들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어미개는 가만히 강아지가 노는 것을 관찰하다가 필요할 때 또 개입을 해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녀석들이 이제 서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싸워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강아지들도 같이 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마루가 강아지들을 못 따라오게 만드네요.
기존에 서열이 가장 낮았던 오메가견인 마루도 이제 새로운 강아지들이 태어나면서 가족의 구성원에 합류되니까 강아지들에 대해서 지가 지금 서열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이가 마루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네요. 지금 소풍이하고 마루가 신이 났습니다. 보이는 저 노란색 항구가 바로 소풍인데요. 마루하고 지금 막 장난을 치고 있네요. 소풍이는 이름처럼 언제나 활발하고 즐겁게 뛰어다니는 이런 녀석입니다. 지금도 마루하고 산막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에너지를 막 뽐내고 있네요. 내눈박이 암컷 마루는 반면에 조심스럽고 아주 세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소풍이는 대장견 산이 앞에만 서면은 저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녀석입니다. 마루하고 소풍이가 저렇게 서로 쫓고 물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저 녀석들한테는 그저 신나는 놀이일 뿐만 아니라 이런 놀이를 통해서 서로 정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산이는 오늘부터 제가 산책을 나갈 때 좀 묶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산이를 제가 묶어서 나가는 이유는 이 녀석의 활동 범위가 요즘은 여기 주변의 산을 넘어서 제가 상상도 못할 곳까지 갔다가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묶어서 이제 다니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개를 가지고 매사냥을 하시는 분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혹시 저보고 개 풀어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한참을 떨어진 다른 마을에 개가 2마리가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의 인상착의를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는 호구고 하나는 내눈박인데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더랍니다. 제가 사는 이 일대에는 내눈박이하고 호구 진돗개가 같이 다닐 곳은 쟤밖에 없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는 안되겠다, 산이를 묶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장견 산이가 그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가람이 혼자는 그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아마 산이를 따라서 가람이도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저야 매일 보는 녀석들이지만은 이 동네 어르신들이 산이하고 가람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은 이게 뭐 늑대라고 생각하지 어르신들이 놀랄 것 같습니다. 개들은 일단 은신처를 떠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을 탐색하는 일이거든요. 개들이 집을 나서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전부 탐색입니다. 얘들은 일단 집만 딱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적들이 오지는 않았는지를 살피고 또 먹잇감의 존재를 확인을 하고 그 흔적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 지능이 높은 견종일수록 더 그렇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은 산이가 이 활동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제가 그까지 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개를 키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선택일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줘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녀석들이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얘들하고 산책을 하다 보면 꼭 깨끗한 물 놔두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물을 먹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요. 사람 같으면은 병에 걸릴까 봐서 걱정이 돼서 먹지 않겠지만 이 개들은 이런 물 속에 온갖 미생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게 대물림 학습으로 그 유전자 속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개를 사랑한다면서 개를 왜 그렇게 키우시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개를 키워야 개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분은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대묻고 싶었지만은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답글을 남기기가 그래서 조용히 그 댓글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오래,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자연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마음껏 탐색을 하면서 산책을 한다는 것은 야생의 개들처럼 전신을 발달시키기가 가장 좋고, 실제 자연 상태에서 다른 동물들의 냄새도 쫓아가 보고 흙과 풀도 한번 이렇게 밟아보고 또 체력이 고갈될 만큼 마음껏 한번 뛰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과 반대로 다른 동물들의 채취도 쫓아가 보지도 못하고 흙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매번 시멘트나 미끄러운 장판을 밟아보면서 체력이 고갈될 만큼 뛰어보지도 못한 채 그런 환경에서 개를 키운다면 이것이야말로 개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장난감을 주는 것보다, 어떤 간식을 주는 것보다도 개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자주 개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나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그 반려견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를 한번 데리고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진돗개가 이런 자연 가운데서 야생동물을 발견을 하고 눈빛이 달라지거나 긴장해서 털이 바짝 곤두서거나 순놈끼리 서열 경쟁을 하고 막 싸우거나 이럴 때 저는 어떤 이런 것에서 진돗개의 야생성이 느껴지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진돗개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끈에 묶여 있거나 안 그러면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진돗개를 볼 때에 저는 그런 생동하는 어떤 진돗개의 기운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 가둬놓은 진돗개하고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마음껏 돌아다니는 진돗개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진돗개의 매력은 오직 오래 길러본 분들만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개들을 꼭 자유산책을 못 시켜주더라도 목줄을 하고서라도 자연 가운데서 많이 산책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꼴짝꼴짝이 물이 많이 흘러나오네요. 진돗개가 물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진돗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개는 원래 태생적으로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아주 싫어하고 목욕을 시키려면 도망을 가고 난립니다. 물을 좋아하는 개도 있지만은 이것은 야생성이 많이 퇴화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방견종일수록 개가 물에 젖으면은 체온 저하로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들이 몸이 젖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몸을 털어가지고 물을 빨리 털어내는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는 마른 곳에서 몸을 기대거나 막 굴려가지고 몸을 말리려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번 장마비로 인해서 호수에는 누런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이 비록 평소와는 달리 맑은 물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은 이 역시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호수 쪽으로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에서 흘러 들어온 이런 흙들이 호수를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주변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호수가 보이고 그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유롭게 뛰어노는 진돗개들 역시도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개들의 발톱의 구조는 곰이나 고양이과 동물처럼 물고기를 움켜잡거나 사냥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를 어지간해서는 사냥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진돗개라서 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야생성이 강한 개들은 다 물을 싫어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호수 가장자리를 걸어가면서 발을 물에 담가 보기도 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이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늘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와 저의 진돗개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